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다. 2부 맨발로 치유하라. 현장의 감동과 환호. 맨발로 땅을 딛는 순간 평생을 알아온 고질병과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던 말기 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이때의 감동과 한의는 도무지 저자의 문장만으로 전달할 수가 없기에 2부에는 기적을 맛본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었다. 수많은 사람의 사연들을 읽어보기 바란다. 생명과 건강을 되찾게 되어 외치는 한 명 한 명의 환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절로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나는 소박한 생활이 좋으며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맨발로 해변을 걸을 때 나는 행복하다. 야, 니. 1장 암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다. 유방암과 친구처럼 살아온 30년의 특별한 이야기. 2019년 10월 15일 이소명. 수많은 암 한우들에게 제 사연을 공개합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그때의 그 단호한 선택으로 저는 현재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방암과 친구처럼 30년을 살아오고 있는 저의 특별한 이야기를 올립니다. 저의 별명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늘 골골거렸고 그런 딸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걱정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도 종합병원이었답니다. 그런 생활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활동하는 시간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감기는 늘 달고 살았습니다. 몸이 약하다 보니 고단백 육류가 최고인 줄 알고 끼니 때마다 육식을 섭취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기별로 약 보따리가 그득했습니다. 한약의 영양제도 자주 먹어대니 몸은 더 혹사당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보니 남편한테도 아이들에게도 늘 미안한 아내였고 또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왜 병원에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같은 반문을 종종 받을 때에 저는 무서워서 검사해 볼 생각을 차마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큰 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이 나오면 사형 선고로 여기고 삶을 체념할까봐, 희망으로 버티며 지탱해온 생각마저 병들까봐, 절망에 빠지면 육신이 더 쇠약해질까봐 검사를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던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건강광자는 저의 인생 지침을 돌려놓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이죠. 그 광자는 채식으로 건강을 지켜라,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 삶의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할까요? 이때부터 저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끼니 때마다 육류를 달고 살던 식생활을 바꾸고 캔 음료 대신 과일을 먹었습니다. 늘 식사를 준비하기가 귀찮다 보니 외식과 인스턴트를 즐겼던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 대신 채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매사에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늘 누워 지내며 이곳저곳 아프다는 이야기뿐이었던 저에게 그야말로 유토피아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 이번 기회에 꼭 건강을 되찾아보리라 하고 결심도 서더군요.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몸은 하루하루 좋아져 갔고 더 이상 골골하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채식을 하고 일체의 화학적인 것을 거부한 결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늘 피곤해지고 약을 달고 살았던 시누이가 난소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제 주사를 맞으면서 온 집안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일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병은 초기에 발견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단체로 병원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들 성화에 떠밀리다시피 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도 가기 싫던 병원, 분명히 상태가 안 좋은 쪽으로 나올 게 뻔했기에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몸 상태는 1년 6개월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체감했기에 더 이상 예전에 골골하던 제가 아니었기에 애써 자위했습니다. 겁낼 것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가장 먼저 유방암 센터로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늘 왼쪽 유방에 묵직한 통증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동안 채식을 하면서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촬영한 필름에는 유방에 좁쌀 큰 것은 콩만한 점들이 자잘하게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의사는 수차례 연락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염려해 주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고마웠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 1년 6개월 전 제가 유방암 검사를 받았다면 분명 사기로 진단이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그 무렵에 제 몸은 이러다가 얼마나 버틸까 그 정도였거든요. 그 시절에 비해 진단 무렵 채식으로 몸이 정화된 후에는 몸이 아주 가뿐했기에 난 암세포를 집안에 들어온 바퀴벌레 없애듯 없앨 것이다 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없을 무렵이라 집 전화 코드를 빼버렸습니다. 그 대신 감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암세포에 대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상식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유방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지만 저는 항암 치료는 생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 하더라도 항암 치료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냥 차라리 앓다가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난소암을 앓고 있는 시누이가 항암 치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반초죽음이 되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과정을 방문 가서 자주 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 과정에 시누이는 안타깝게 세상을 뜨셨고요. 이제부터 저는 자연과 가까운 생활로 돌입했습니다. 육류는 입에 대지 않았고 현미 잡곡밥을 기본 주식으로 먹었고 제철에 나는 채소와 과일 위주로 철저한 채식을 실천했습니다. 단백질은 콩 종류로 대체했고 땅콩, 밤, 호두 등 견과류 위주로 섭취했습니다. 당근, 상추, 민들레, 냉이, 쑥 등 각종 채소는 즙을 짜 먹거나 생채소로 즐겨 먹는 편이었습니다. 가로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몸이 차가워질까봐 녹즙 생채소보다는 삶은 나물을 즐겨 먹었습니다. 가로 특히 야생초를 즐겨 먹었고 외출 시에는 직접 만든 잡곡떡을 가지고 다닐 만큼 저의 채식 사랑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무렵에는 결혼식을 갈 때에도 저 먹을 것을 따로 챙겨갔습니다. 가급적 외식으로 만날 수 있는 약속은 자제했습니다. 내 몸에 병이 생긴 것은 피 전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맑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체는 피 자루이기에 제 몸 안에 흐르는 피 성분을 맑은 피로 교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열심히 실천했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병원은 가보지 않고 가볼 이유도 없었을 무렵 제 나이 58세에 손자가 태어났기에 손자 곁을 자주 접촉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모가 건강해야 된다는 딸의 간곡한 간청에 저도 이참에 제 건강 상태는 어떨까 궁금해 가로가로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가로 저는 깨끗하리라 예상은 했지만 가로 암세포가 한 점의 흔적도 없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물론 몸뚱이 전체가 완벽하지는 않았기에 방광 쪽에 이상이 있으니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촬영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감히 손살에치고 병원을 나와 지금껏 제 몸을 잘 다스려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자연치유로 병에 나았다는 분들을 찾아 전국을 다녔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다는 그분들은 신발, 양말을 다 벗고 맨발로 산을 걸어 다녔습니다. 산에서 신선한 산소를 접하느라 아예 산속 침낭 속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증 환자들이 치유되어 몰라보게 달라지는 모습을 접한 후 저는 전혀 문외했던 맨발로 산을 걷는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란 박동창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장님의 저서가 한창 인기 있을 때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아주 중대한 자연치유 방법의 행운을 거머쥐었습니다. 그 즉시 저는 맨발걷기 매력에 푹 빠져 밤낮 가리지 않고 흙길이 눈에 띄면 주위 시선 아랑곳 없이 열심히 맨발 걷기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주위 시선은 곱지 않았으나 개의치 않고 짜투리 땅에 서 있거나 또는 흙을 밟을 자리가 없는가 찾아 헤매었습니다. 밤에는 산을 못 올라가니 발이 너무 깝깝해 양재천 세멘트 길을 맨발로 걸어 다니곤 했습니다. 그 당시는 흙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 저 혼자 애완견과 대모산을 내 집 정원처럼 들락거렸습니다. 시간이 많은 날은 아예 대모산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암을 비롯한 각종 난치병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내 몸의 피 성분을 맑게 하시면 됩니다. 인체 부위마다 사용하는 피가 다른 것도 아니기에 인체는 하나의 피 자루로 구성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피 성분을 맑게 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병원을 찾아가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피 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합니다. 피 성분에 의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뇌종양 환자라 해서 뇌에서 피를 뽑는 게 아니고 위장장애라 해서 위장 위치에서 피를 뽑지 않습니다. 과암, 췌장암, 자궁암, 유방암 등의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 위치에서 피를 뽑지 않습니다. 어떤 곳이 아파서 온 환자든 팔 부위의 혈관이 잘 보이는 곳에서 피를 뽑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몸뚱이 어디서 뽑아 채취해도 피 성분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결국은 그 사람의 피 성분이 얼마만큼 깨끗한가, 그것이 병 치유의 최고 관건입니다. 현대 문명 사회로 접어들면서 수많은 질병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 병명에 의한 부위별 전문 병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명은 붙여진 이름에 불과할 뿐 모든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피에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 있는 피 성분을 맑게만 바꿔 놓는다면 우리 몸은 저절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장기별, 부위별 병 증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몸 전체에 들어있는 피 성분이 맑아지는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어있는 피 성분을 껄쭉하지 않게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시라고 거듭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위 아프다고 위장약, 머리 아프다고 두통약, 배 아프다고 다리 아프다고 눈이 아프다고 부위별 약을 몸 안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그 약들은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날아가듯 아픈 곳의 위치를 찾아가 고장난 곳만 치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약들은 아프지 않은 부위에도 영향을 미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 또한 약에 절여서 시름시름했던 지난 과거가 악몽처럼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렇기에 알약을 먹기보다는 매끼 식사인 음식을 마치 약을 먹듯이 세포가 좋아지는 것으로 선별해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소식을 저 혼자만 알고 있다면 죄가 될 것 같고 아픈 분들께 죄송스럽겠지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속의 피 상태가 건강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에 삶 전체를 폭넓게 바라보시는 안목으로 피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흙길 맨발 걷기를 생명처럼 여기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흙길 맨발 걷기는 매끼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인체 필수 운동입니다. 소변과 대변을 통해 몸속에 배설물을 쏟아내듯 맨발 걷기를 하면 발바닥을 통해 인체의 불순물을 칼대지 않고
쏟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했기에 유방암을 병원에 맡기지 않고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식생활과 맨발 걷기로 또 기도 생활로 자연 치유가 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아픈 이들이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인터넷 카페와 단체 톡방에 모여 서로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즐겁게 운동을 하고 건강한 소식들을 주고받으며 살아오다 보니 언제 우리가 암 환자였나 뜻이 오늘의 건강한 삶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로 유방암 투병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다. 2022년 4월 20일 차 새봄. 저는 2년 6개월 전 유방암 가로 1기 1.9cm 가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의사가 방사선 치료와 약물 가로 타목시펜 가로 복용은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잔존암이 악성에 가까워 항암을 할지 말지 판단 내리기 어렵기에 조직을 미국으로 보내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암 여부를 결정하겠다 했습니다. 암 수술 후 저의 몸 상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늘 몸이 피곤하고 계단을 3칸만 올라가도 기운이 빠졌습니다. 아침을 해먹고 지쳐서 누워있고 점심을 먹고 누워있는 등 집에서 도저히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요양병원에서 2달 반 동안 있으면서 식사와 걷기를 잘 수행하여 어느 정도는 체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이때는 신발을 신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의자에 올라가 짐 정리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의자와 함께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 팔목이 골절되고 눈 옆이 찢어져 팔목에 4개의 핀을 받고 얼굴은 20바늘을 꿰매고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됐습니다. 팔목 수술 시 전신 마취를 했고 7개월 후 핀을 뽑는 수술을 또 하다 보니 다시 무리가 왔습니다. 그러던 중 또 짐 정리를 위해 조금 무리했더니 체력이 다시 급저하가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온갖 영양제와 많은 양의 식사를 했더니 오히려 독이 되어 속이 늘 부글부글 끓고 최악의 독가스가 나오고 기운은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시도하다가 2020년 10월에 박동창 회장님의 맨발 걷기 언론 보도를 본 후 10월 한 달간 혼자서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11월이 되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암 환자는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강박 관념에 맨발 걷기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4월 수술 2년째 됐을 때 초음파 검사에서 림프에 암이 보여 항암을 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 정밀 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고 판명 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놀란 저는 회장님의 책을 다시 읽고 설사 림프에 암이 있다 해도 절대 병원 치료 안 받고 맨발로 이겨내리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3분이 항암 치료를 하다가 한 달 사이에 다 돌아가신 것을 봐왔기에 더욱 몸 관리를 위해 5월부터 아침에 약 2시간씩 맨발 걷기를 해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 하루에 2번 맨발 걷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맨발 걷기로 가장 좋아진 건 체력이 아주 많이 회복되어 오히려 질병 없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불면증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다가 오금 공원에서 함께 맨발하시는 분이 하루에 2번 맨발하고 나서는 저녁 식사 후 기절하듯이 잘 주무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오후에 한 번 더 나와 걷고 나서는 수면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불면증도 해결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1. NK세포 활성도 가로 면역세포가 얼마나 건강하게 활동하는지 여부가 500 이상이면 정상인데 저는 2000이 나왔습니다. 2. 활성산소가 1.9 이하면 아주 좋음인데 저는 1.4로 아주 좋음이 나왔습니다. 3. 황산화 수치도 1.6으로 좋음이 나왔습니다. 4. 산화 스트레스는 0.1 이하면 아주
조음인데 전 0.09로 아주 조음이 나왔습니다. 토탈 A 즉 아주 조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맨발 걷기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맨발 걷기는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제가 수술 후 항상 외쳤던 마음의 소리가 다시는 암으로 병원에 가지 않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식사와 운동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외친다 한들 암은 또다시 찾아오는 것을 요양병원에서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를 만난 후부터는 재발에 대한 걱정 또 다른 질병에 대한 염려가 싹 사라졌습니다. 왜요? 맨발 걷기가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많은 한우분들 또 꾸준히 맨발 걷기 하시면 저와 같은 좋은 치유의 결과를 얻으시라 생각됩니다. 유방암 치료를 이겨내고 무릎 허리 통증을 치유하다. 2022년 3월 30일 60세 솔향. 올해 60세가 되는 솔향입니다. 2020년 9월 15일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으니 누구나 그렇듯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20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하여 모든 수술 예정 한우들의 날짜가 많이 미뤄졌습니다. 매일매일 심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연히 동생이 보내준 박동창 회장님의 책 내용을 읽게 되었고 무작정 대구에서 맨발하기 좋은 곳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대구시 북구 명봉산이 좋다는 브로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9월 27일부터 그곳에서 맨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뭐랄까 평소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산에 다녀오면 다리가 아프다든지 하는데 전혀 그런 감각이 없고 몸 전체가 시원하달까 하여간 첫날 너무 좋은 기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수술 가로 11월 9일 가로 전날까지는 매일 명봉산을 올랐습니다. 명봉산은 항토길이라 좋긴 한데 승용차로 25분 버스로 1시간 정도 가야 해서 이후로는 어쩌다 한 번씩 다녀오고 주로 동네 뒷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명봉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뒷산이 있음에 감사해 하면서요. 처음에 동네 뒷산에는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은 3, 4명은 맨발 걷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맨발 걷기에 꽂혀 있어서 누군가가 물으면 신바람이 나서 맨발 걷기를 권유하곤 한답니다. 불면증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맨발 걷기 카페 치유 사례들을 보면서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더 빠른 치유 효과를 내려면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4번, 방사선 치료를 29번 했습니다. 모두 무사히 마치고 지난 5월 27일 첫 검사에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6개월마다 정기 검진만 하고 있습니다. 전 항암 치료를 할 때도 영하의 날씨를 제외하고는 맨발 걷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인터넷 카페에서 항암 중 맨발 걷기는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맨발 걷기 후 좋아진 게 또 있는데 뱃살이 다 빠졌습니다. 유방암 진단 전에는 신장 165에 체중이 70kg인 거구였는데 지금은 63kg이에요. 항암 치료 도중에도 전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피부도 좋고 살이 빠지니 무릎 관절 통증도 없어지고 허리 아픈 것도 없어졌습니다. 변비가 심했는데 변비도 없어졌습니다. 문득 어느 날 보니 피부도 맑아졌고 목주름도 엷어졌더라고요. 이마 잔주름도 없어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 백신 2차는 좀 아플 거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운동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 걷기 1만 보를 했습니다. 아무런 백신 후유증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전 매일매일 만보 맨발 걷기를 숙명으로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신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살이 빠지니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